안녕하세요. 주자람TV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일단 6.53%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0만 빌리티라고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탈환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세 속에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좀 상당한 매물들이 좀 나왔죠. 기술적인 상승이다 또는 뭐 일단 2주간의 휴전들이 있을 때, 자, 10만을 돌파했을 때 얼른 위에 상단에 계신 분들은 매도하고 다음 지정학적 리스크나 변동성을 대비하자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리에서 기술적인 상승이라 하기에는 거래량도 전일 대비 182% 이상, 거래 대금 역시 8천억 가까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들은 보통 진성이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진성이었을 경우에는 결국 추세를 W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 영상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드릴 테니 해당 영상이 우리 두산 에너비티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또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추천 컨텐츠 등록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해당 댓글창에 두산 에너빌티의 이런 상승을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두 에빌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면 실제 더 많은 분들께 전파되니까 개인들 똘똘 뭉쳐서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돌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좀 응원들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 댓글창 보시면 그래요. 두산 에너비티 상승할 때만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주시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댓글 다시기 전에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아침에 매번 뜰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우리 주요 종목인 두산에너비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양한 종목들 매일매일 시점들 드리면서 저점에도 깨지 않게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나서 댓글창에 이런 얘기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주세 전문가 강 대표님, 자, 유튜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양심적으로 영상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선별적인 이런 댓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라인에서 일봉 차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단기 5일선들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60일선은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일선이라는 게 거래일로 따지면 3개월 동의 이동 평균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최근 단기 매물대로 보게 되면 자, 이 매물대들 한번 그려볼게요. 8만 원부터 9만 2천 원까지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고점 이후에 이 눌림목이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니까 반갑진 않겠지만 바로 원전 섹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동 리스크 발발 이후에 유가가 급등들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원픽으로 딱 찍으면서 니네들 왜 대미 투자 안 해주니 뭐 또는 지금 뭐 호르몬즈 해협에 왜 지원 나왔을 때 얘기를 안 해주니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핀셋으로 찝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대미 투자를 왜 빨리 안 해주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원전 섹터 또는 이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고 있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당연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고 되려 건설주라든지 또는 신재생적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답답하셨을 테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원전주 안에서도 재건 얘기가 나오면 결국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건설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 원전이나 아니면 이미 인프라가 망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선제적인 반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대미 투자의 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을 눌림목 안에서 다시 재매수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사실 라이브에서 안내드렸던 내용들이 결국 후순위를 하더라도 대장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두산에너비티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라인 안에서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예고해 보려면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가 있겠지만 일단 주봉 차트 볼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우리 매물대로 봤을 때 밑에 계신 분들 있죠.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2만 원 평균 단가도 실제 계시고요. 2, 3만 원, 3만 원 중반, 4만 원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실 좀 눌림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산 IoT 일단은 기본적으로 15만 원 이상들, 특히 저 역시도 두산 IoT를 중장기로 봤을 때, 단기가 아니죠. 중장기로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 찍고 나서 이게 매드, 즉 엑시트가 아니라 1차 매도를 잡고 그 다음 순위를 보겠다라고 여러 번 공약을 드렸었습니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라인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란 얘기예요. 뒤에 타신 분들, 즉 1, 2차 파동이 아니라 뒤에 타신 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내 평균 단가 불리한데 여기서 팔고 일단 테마적인 부분으로 먼저 다른 데를 가겠다? 테마적인 부분들은요.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순환매가 돌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다시금 변동성이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자, 내 비중, 투자 비중 안에서 2, 30%에서 3, 40% 정도는 아니 주식의 단기 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로 만약 돈 손실 나면 내 시드머니는 어디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할까요? 결국 주도 섹터들 한 종목 정도는 들고 와야 되는데 두산 역시 중장기 패턴 안에서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들이 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투자별 매매 동향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오늘 보시면 두산 IoT 10만 빌리티 돌파하자마자 1670억을 개인들이 덜어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지금 지루한 모멘텀들 안에서 10만 원 회복하다 보니까 오늘 이 들어왔던, 즉 해당 라인들 안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1600억을 덜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외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담아버렸죠. 1160억을 들어왔습니다. 정규장 안에서만. 기관들도 520억을 들어왔는데 자, 원전 펀드, 원전 액티브 펀드들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에서 오늘 570억을 고점 10만 원이 돌파됐을 때 담았죠. 왜 이 시간에 담았을까요? 물량을 많이 내니까요. 무슨 말이냐? 외인이나 기관들은 선배님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반력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려올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들을 쓰다 보니까 싸게 나올 때 사실 물량들을 매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그동안 많은 자금들을 던졌던 외인들 입장에서는 현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올려있는 이런 물량들이 돈이 아니라 주식들이 많이 나올 때 한 번에 물량을 갖고 싶겠죠. 소화하고 싶겠죠. 부자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런 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만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하루에 100개, 200개씩 나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매점 매석, 한 번에 물량들을 확보하고 싶을 때는 되려 비쌀 때 확 올라올 때 이때라도 물량들을 한 번에 싸스러 담는 게 외인과 기관들의 공통적인 사실 투자 패턴들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담았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 심리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길게 볼게요. 일봉 차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중평단 라인들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평단 2만 원대부터 여기 라인들은 길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늘지 않지만 여기 있는 물량들이 상당하죠. 지금 최근 유통 물량도 좀 길게 뺐어요. 한 3년치로 뺐습니다. 위에 7.9%, 6%, 6.8%, 합계 한 14%, 위에 모평단까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러프하게 20% 봤을 때 지금 두산 IoT 유통 물량의 20%면 적지 않죠. 해당 물량들을 이제부터는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요. 변동성보다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더 나왔을 때 여기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전 고점이 11만 2천 원까지 바짝 접근했을 때 있죠. 이때 개인들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다시 그쵸. 물량을 소화하려는 모습들을 가져갈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났을 때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배님들은 이 중장기 패턴 안에서 두산 IoT 수익을 정말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왜? 주식은요. 복리입니다. 결국 손해를 봤을 때는 손실도 커지겠지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을 때 매일매일 상승했을 때 그 수익은 더 복리로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단단히 지켜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매매 패턴 봤으니까 뭐 봐야겠을까요? 외인들의 매매 동향들 중에서 오늘 좀 들어왔던 물량도 볼게요. 자, 오늘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오늘 잠시만요. 전량에 포함할게요. JP모건이 어제 오늘 58만 6천 주를 담아냈습니다. 단기성 물량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충분히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어제 장에서 50만 주 이상들을 매집했다 생각을 하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10만 8천 주 유배했어요. 멜린치가 일부 움직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조선주들에 먼저 들어갔고 원전주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매수세가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 골드만삭스가 추세가 전환됐는데 원전 섹터 난다는 건 이거는 아직 뭐 재료가 아직 뭐 덜 반영됐거나 아직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골드만삭스 자 길게 뺄게요 여러분들 60일 이평선으로 한 거래 3개월 따져버리면 역시 두산알비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HSBC까지 롱펀드 자금들 3위까지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93,900원 라인에서 매집하는 물량들 120만 주, 100만 주들 상당한 물량들이 그대로 아직 포진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들은 빼지 않았어요. 원전 섹터 특히 주기긴 두 해위를 되려 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었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 상단에서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산은요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내가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막 힘들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관련 기사 잠깐 볼까요? 자, 지금 두산 LT 10만 LT 회복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여기 아침 9시 9분에 떴던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은 결국 10만 원 부근에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투심들에서 아유 일단 던지자라는 이런 심리를 부추기는데 결국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선배님들 자 지금 증권가에서 두산 LT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하면서 11만 1,500원에서 12만 원까지 메리츠에서 일단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앞으로도 두산이 결국 13만 원대, 14만 원대까지 기본 리포트들은 아직 하향된 리포트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차피 유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브렌트유가 97불 35전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일시에 내려가지 않아요. 자,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들 2주까지 연장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 유가들은 90에서 95불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원유 운반선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원전 섹터들은 건설주와 원전 주기기들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되려 엊그제 같은 뭐라는 눌림 들어왔을 때 만약 내일 장에서도 그래요. 발언 하나 때문에 좀 변동성이 온다면 긴 안목으로 눌림 왔다고 내 평단 불리하다고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혼자서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 라이브 방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라이브 방송에 편하게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아침 9시 이전에 광고부터 먼저 드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라고 안내 드려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안에서 주요 종목에 대한 이런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도 라이브 방송 안에서 추천드렸던 실시간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6.59%까지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드리고 변동성장에서 대응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보고 싶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자 텔레그램방 입장 또는 저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면 자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해서 무료 입장이라고 주소 보이시죠?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밑에 더보기 버튼 하나 더 있죠. 또 눌러보세요. 이렇게 창 다 뜰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밑에 입장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비번 따로 안 걸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다양하게 이런 변동성 장안에서 수익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세주 전문가나 강 대표 그리고 저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실제 추천주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좀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주소 눌러보시면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안에서 종목 추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죠. 자, 답답하지 않게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질문 주시면 이런 내 보유 종목, 우리가 추천드린 외 종목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나 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많이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가가 내 종목에 대한 이런 커멘트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이런 변동성 장에선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실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안에서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종목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 장 안에서도 HA중공업이 17%대, DLNC가 54%대, 삼성 E&A 같은 종목도 50%대 이상 수익들이 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 그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역시도 수익을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수익 낼 수 있다 판단하십니다만 이런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께 수익을 줬다는 건 분명한 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엄 컨텐츠 등록하셔서 여기 구독
구독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비티 현재 시점보다 내일 시점들 중에서 아마 돌파제가 났을 때 개인들이 더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텐데 라이브 방송 보면서 좀 힘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